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사실 저 역시도 당연히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어서요. 저 같은 사람은 왕 인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또 깨달은 부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마음에 대한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제가 집대성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많은 것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꾸꾸! 여러분 만약 인생을 게임으로 비유한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비유하겠습니까? 야구, 농구, 축구, 탁구, 테니스, 골프, 여러분 각자가 이제 좋아하는 스포츠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제가 상담을 한 2만여 명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대부분의 이제 부모 문제나 뭐 친구 문제나 가족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복잡한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멘탈 지수, 뭐 정신력 지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생을 멘탈 게임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멘탈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췄다가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써보시기 권합니다.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서 힌트 받았던 몇 가지를 쭉 먼저 나열한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게임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듣는 것도 어떻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듣기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듣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시작하는 게임, 물론 게임에 막 몰입하면 시간이 순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시거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또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게임이라고 비유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대단히 짧은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머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각오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명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것을 지금의 이제 자양분으로 만들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 이런 다짐들이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열등감과 여러분이 그 속에서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많이 받을 건데요. 완벽하게 살아있는 동안 제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 가능하면 없앨 수 있다면 없애고 못 없애는 것 정도는 그죠? 감소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조그만한 거라도 잘할 수 있는 것. 이 자신감이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한 분야를 잘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작은 거 하나를 여러분이 조금씩 더 잘해 보도록 하시면요.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또 그런 걸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 또 자신감이 더 북돋고 이것이 또 자존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대단하게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자존감 지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1점이라도 더 올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많은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1도의 각도를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멘탈 트레이닝을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멘탈 트레이닝을 하긴 하는데요.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이러면요. 제가, 안 깨지기 위해서 저도 강의하다가 선글라스를 한 번씩 끼고 갈 겁니다. 제가 강의를 재촬영하다 보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또 할 테니까요. 여러분만의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훈련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자존감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암시 문구를 여러분이 좀 만들어 보시고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그 속에서 조금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는 극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들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는 뭐 그런 극한 경험까지 해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 한계가 어디인가를 한번 각자의 영역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련과 역경을 한번 부딪혀 보시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실패를 일부러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부딪혀 나가는 경험 속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자양분이다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자기가 단단해지도록 해야 되고요.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가족으로부터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자존감이 높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들 문제없이 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흐트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가 아니라 받아들이실 필요가, 그것도 용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때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 그때는 작은 시도부터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반복한 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짐한 것을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욕을 하지만 사실 작심삼일조차도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1년이든 어쨌든 지속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 나가시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이거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또는 여러분 책으로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맞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최적화 방법을 이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게 경험하고 시도하고 해보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마련하시면요 아주 든든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정에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연인, 사랑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게 받고요. 여러분이 뭐 일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주변의 동료들, 선배나 후배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지지하고 응원만 받으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되겠죠. 내가 스스로 누군가의 지지를 하고 또 그들에게 지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지 또 응원군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또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충족을 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도 사실 이 방대한 내용을 이러로 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이렇게 공개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갑자기 강의에서 선글라스 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사실상 이게 처음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영상에다가 이렇게 하기는요. 제 유튜브에 그냥 올린 적은 있어도 외부에 강의할 때는 더더욱더 처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조금 더 친화력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텐션을 유지해 보고 싶다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의미를 찾아서 하나씩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젊은 강사님을 초대해 가지고 강연을 했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강사님이었거든요. 그 강사님은 그렇게 굳이 의미가 있어야 되나, 자기는 늘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되게 좋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강사님이고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제가 강의하러 가면요 한 2층에서 정쌤 정쌤 이러면서 막 불러주기도 하고 늘 환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좋았고요. 실제로도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도요. 저는 잘 못하지만 굉장히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늘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런데 사실 즐거움과 이 의미라는 게 서로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런 접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분만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 속에서 자존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멘탈이 조금씩 강화되어 나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취업을 잘하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하면 그들의 공통점을 봐야 되잖아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 그들의 이제 공통점이 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뭘까요? 괄호에서 다른 사람의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사람들의 딱 공통점 중에 하나가요, 정말 남 탓을 조금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남 탓을 해야 되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 그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아 나갔는가, 그것이 오히려 또 내 삶의 시련과 역경과 다른 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에겐 자양분이 되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분들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어떤 직장 동료나 아르바이트 했을 때나 이런 탓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한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상담 메일을 거의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딱 중학교 여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80대 노모하고 살아가는데요. 아직도 모든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요. 저도 이 영상을 지금 다 날려서 새로 촬영하잖아요. 물론 기계나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제가 잘못한 부분이죠.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영상을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것을 우리가 상황에서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친 경우는 요만큼인데 모든 화살을 또 자기로 돌리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잘못된 기책 사유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 권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또 자기 탓으로 핫으로 다 돌리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여러분의 잘못으로 또 받아들이되 너무나 외부에서 다시는 경우에는 적당하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외부로 기책 사유를 돌려도 괜찮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대단히 이율배반적으로 여러분 짧게 이야기하면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균형이죠, 그죠? 균형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의 기책 사유로 돌리고 어느 정도를 남의 탓으로 돌리냐. 야, 이거 진짜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예전에 개그 콘서트의 애정남이라고 해서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 이런 것처럼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밀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당겨야 되는지 이걸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밀어야 될 때, 당겨야 될 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빠르게 좀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밀어갈 때와 조금 여유롭고 조금 멀리서 조금 쉬면서 조금 사색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또 구분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빠르게 가야 될 때, 느리게 가야 될 때. 이게 균형이에요.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하는데요. 참 못해요. 그럼 이 감각은 어떻게 하면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해 봐야 돼요. 이게 최적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도해 보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시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제 실패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균형점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몸무게가 52kg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체형이에요. 빼다기 같은 체형이에요. 지금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 항상 말랐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해줍니다. 실제로도 제가 되게 마른 체형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많이 했을 때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체중이 한 15kg 정도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흘렸습니다. 저는 절대 이 마른 체형이고 뼈대가 없는 집안이다. 농담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선글라스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혼내실까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체형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부지런히 운동을 하시면요. 저는 그렇게까지 운동을 성실하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이야 30kg씩 어떤 분은 믿기지 않지만 무려 100kg를 이렇게 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적 같은 그렇게 자신의 이제 체질, 체형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씨라는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물대포나 어떤 폭탄 같은 걸 통해서 날씨를 중국에 보니까 마른 날씨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람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그 순간에 인간의 기술력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구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괜히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좀 집중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쓰나미나 폭풍이나 정치나 경제나 외국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기는 사실 그 당장에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구조적으로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데만 집중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집중해서 바꿀 수 있는데 한다라는 거예요. 아놀드 슈왈츠제네이거 이름이 좀 어렵죠. 아놀드 슈왈츠제네이거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체형이 대단히 마른 체형이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동으로 바꾸려고 해서 미스터 유니버스 세계 유니버스 대회에 우승을 할 정도로 체형을 바꾸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영화 배우가 되었고 나중에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었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과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강의 어떠셨나요? 아, 누구보다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또 심리학책도 저렇게 한 200여 권 정도 읽으면서요. 제가 갈등해왔던 경험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소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최대한 압축해서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신다면 저보다 훌륭하게 더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왕 인생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우영우 포즈.